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늘면서 강한 그리고 캐로더스에 의한 최초의 합성 섬유 바로 뭐겠어? 나일론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나일론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의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나일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나일론, 즉 합성 섬유의 특징이라면 기존 천연 섬유에 비해서 질기고 그리고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있지? 대신 천연 섬유에 비해서는 흡습성, 이 흡습성이 더 작다, 더 약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어쨌든 정답은 5번 나일론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 전환은 어떻게 되냐? 잘 알고 있겠지만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 전환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쨌든 유효핵 전환은 핵 전하량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빼준 거잖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 전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돼. 근데 양성자 수가 많아지는 만큼 전자수도 많아지잖아. 그러면서 가려막기 효과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핵 전하량의 증가가 가려막기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즉 아래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 어떻게? 역시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 이유는 바로 전자 껍질수가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때 아래쪽으로 갈수록 또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전자 껍질수에 의한 인력의 감소가 유효핵 전하에 의한 인력의 증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역시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같은 주기에서는 대체로 증가하고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에 예외 구간이 있는데 같은 족에서는 예외가 없지? 아래쪽으로 갈수록 역시 전자 껍질수가 이렇게 감소하니까 인력이 감소하므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따라서 기억과 니은은 증가, 디귿은 감소, 증가, 감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개수 맞추는 거지? 자, 일단은 여기에서 12H2O라고 산소와 수소의 원자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요거를 가지고 맞추면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 따라서 수소가 여기에 반응 후에 24개가 있기 때문에 반응 전에도 24개가 되려면 3이 이미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주면 되겠고, 산소가 12개가 있잖아? 근데 산소가 여기에만 있네. 그럼 산소가 12개가 되려면 6개가 이렇게 되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질소의 총 원자수는 반응 전에 14개. 근데 반응 후에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7이 14에서 7을 이렇게 넣어주면 개수가 모두 맞춰지게 되겠네. 따라서 A, B, C의 합은 14에다가 7 더하는 거니까 21이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 가나다는 T도시 1기압에서 각각의 용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인데 여기에 포도당이 0.1몰이 있고 이때 H2O가 18g, O2가 6L가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T도시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4L, 그 다음 각각의 원자량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보기를 보면 가에서 포도당의 질량은 18g이다 라고 했는데 포도당의 분자량 탄소 12, 수소 1, 산소 16을 모두 더하면 180이 바로 1몰의 질량이 되겠고, 근데 0.1몰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의 10분의 1인 18g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니은 보기 다에서 O2의 양은 나에서 H2의 양, 즉 몰수보다 더 크다라고 했는데 물의 분자량은 18이죠. 따라서 18g이 있으니까 1몰만큼이 이렇게 있는 거고, O2는 지금 1몰의 부피가 24L인데 6L가 있으니까 4분의 1몰만큼의 O2가 이렇게 있겠네. 자, 그때 따라서 다에서 O2의 양은 4분의 1몰이고 나에서 H2의 양은 1몰이기 때문에 H2의 몰수가 O2의 몰수보다 크다 해서 틀린 보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 산소의 원자수잖아. O2가 4분의 1몰이 있는데 산소 원자수는 2개씩 있으니까 2를 곱하면 2분의 1몰의 산소 원자가 다에 있게 되겠고, 그 다음 가에서는 6몰, 1몰당 6몰의 산소가 있는데 전체의 몰수가 0.1몰이니까 0.6몰의 산소 원자가 있게 되겠지. 누가 더 커? 0.5몰, 0.6몰이니까 0.6몰이 더 커야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이온 결합 물질을 이렇게 구성하는데 녹는 점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고 전하량이 같은 경우에, 즉 여기에서 전하량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가까울수록 인력이 크게 작용하겠지? 자, 따라서 전하량이 같은 경우에는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자, 따라서 이거를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여기에 이 니은 값을 찾아내다라고 했거든? 자, 그럼 니은 값이라면 여기에 모두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로 되어 있는 이 이온 결합 물질이 있는데 전하량이 역시 모두 같으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따라서 여기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는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은 이쪽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니은 값은 996보다는 작은데 747보다는 더 큰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기억은 가까울수록이기 때문에 1번, 3번, 5번은 제외가 되겠고 가까운데 그 니은 값이 이 사이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는데 A는 수소가 되겠고 E는 나트륨, 그 다음 B는 탄소, C는 산소, D는 플로린 이렇게 써주면서 시작을 해주면 좋겠지? 자, 따라서 기억. A부터 E 중에 금속 원소는 여기에 이 나트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 BC2, CO2가 되는 거잖아. 탄소, 산소, 비금속 원소끼들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고 하겠네. 자, 마지막으로 원자가 전자수 D는 17쪽이니까 7개, E는 1쪽이니까 하나. 뭐 너무 쉽지? 따라서 17쪽 원소가 1쪽보다 원자가 전자수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원자 W부터 Z에 질량수와 중성자수가 나와 있는데 이 Y축 값은 중성자수 빼기 전자수, X축 값은 질량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따라서 질량수는 그냥 바로 여기다가 적어보자. 너 12, 그 다음 너 13, 그 다음 너 14, 14로 질량수가 이렇게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 첫 번째, 원자라는 말 속에는 전기적 중성이다. 그 말은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즉 여기 있는 이 전자수는 곧 뭐다? 양성자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잘 알다시피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의 합이 바로 질량수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 Y축 값과 X축 값의 합이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바로 2 곱하기 중성자수, 중성자수의 2배구나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야. 자, 따라서 W, X, Y, Z의 원자 번호를 찾아보면 일단은 이 W는 질량수가 12인데 이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의 차가 0이다?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 개수가 같다라는 뜻이잖아. 얘네들의 개수가 같은데 합이 12가 나오려면 6으로 이렇게 같아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이 Z2도 마찬가지로 질량수가 14. 근데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같다? 그러면 77로 이렇게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질량수와 그 다음 여기 있는 Y축 값을 더하면 2 곱하기 중성자수니까 이거 2개 더하면 14 나누기 2면은 7이 되겠지? 중성자수가 7인데 질량수가 13이니까 이 녀석의 원자 번호는 6번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자, 역시 Y 같은 녀석은 질량수 14, 그 다음 차이가 2니까 더하면 16. 16을 2로 나누면 중성자수 8. 따라서 양성자수는 6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W, X, Y가 동위원소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지. 따라서 기억, W와 Y는 동위원소 맞는 보기가 되겠고 중성자수는 X 7개, Z 7개로 같네. 자, 마지막으로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크다가 아니라 동위 원소니까 원자 번호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X, Y, Z는 질소, 산소, 플로린은 순서 없이 나열한 거고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때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원소가 Y다라고 했는데 이때 Y와 X가 결합하는데 이 녀석이 부분적인 양전하라는 것은 이 녀석이 부분적인 음전하라는 거고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라는 것은 뭘 말해?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전기 음성도는 플로린 1등, 산소 2등, 질소가 3등이 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X의 전기 음성도가 Y보다 더 크다라는 걸 첫 번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나에서는 Z가 부분적인 양전하, Y가 그 말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Y보다 Z의 전기 음성도가 더 작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따라서 이 X는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린, Y가 산소, Z가 질소다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는 여기에서 이 Z가 여기에 3개의 공유결합하면서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질소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산소가 옥텟 규칙 만족하는데 이중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Y가 산소구나 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겠지. 자, 어쨌든 이 다에서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것은 X보다 Z의 전기 음성도가 작으니까 Z가 역시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따라서 기억, X는 바로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플로린이 되겠고 그 다음 니은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분자가 아니라 무극성 공유결합이다라는 것은 같은 원자끼리 결합한 부분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가나 다 모두 중심원자, 같은 종류의 중심원자가 무극성 공유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 다에서는 역시 Z가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으므로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 3가지 물질, 알루미늄, 그 다음 XY의 전기적 성질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때 X와 Y는 구리 또는 염화 나트륨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알루미늄과 구리와 같은 금속 원소가 이렇게 있고 금속 결정, 그 다음 염화 나트륨은 이온 결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네들의 전기적 성질을 보면은 고체 상태에서는 구리와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원소는 전기 전도성이 있지만 염화 나트륨과 같은 이온 결정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근데 액체 상태가 되면 이때 금속 결정은 역시나 전기 전도성이 있지만 이 녀석은 전기 전도성이 이제서야 이렇게 나타난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긴 쓰진 않았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도 이온 결정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실험을 이렇게 보게 되면 LED 램프를 통해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때 고체 알루미늄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LED 램프에 전기가 들어와 안 들어와? 고체 상태에서 금속이니까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상태를 잘 봐야 되는데 고체 XY다라고 했잖아. 따라서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있지만 이 녀석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지. 따라서 이 X는 염화 나트륨 NaCl이 되겠고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Y는 구리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보기를 보면 기억은 켜짐, 올바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X는 이온결합 물질, 그리고 Y는 구리 해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A 4g을 모두 물에 녹여서 A몰 농도 100ml를 만들었고 역시 B 4g을 모두 물에 녹여서 B몰 농도 200ml를 이렇게 만들었어. 자, 각각의 A몰 농도와 B몰 농도 용액을 만든 다음에 부피를 다르게 해서 얘네들을 혼합을 했는데 이때 보기에 있겠지만 A와 B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 그때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A와 B의 몰수의 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잘 알다시피 몰 농도라는 것은 전체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가 되는 거고 따라서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다라는 거 잘 알고 있겠네. 따라서 몰 농도 문제에서는 우리는 몰 농도와 부피의 곱이 몰수다라는 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며 자, 이때 이 녀석은 V, 2V, V, 2V, 3V, 3V, 2V인데 결국엔 부피비가 2대1, 2대3, 3대2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고 몰수가 16N32라는 것은 몰수의 비가 16대32라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는 V를 1로, N도 1로 놓고 이렇게 비율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몰 농도와 부피의 곱 하면은 얘 때 이 몰수의 합에서 A의 몰수는 2A몰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그 다음 B몰 농도 1ml, 1L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녀석은 B만큼이 이렇게 합쳐진 게 16N몰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지.
자, 역시 A몰 농도가 2V, B몰 농도가 3V가 있으니까 32N이 나왔다라는 것은 2A 플러스 3B의 합이 32N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A는 그대로인데 2B 증가하니까 16 증가했잖아. 2B가 16몰이다? 아, 따라서 B는 8몰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여기다가 8 대입하면은 2A는 8, A는 4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근데 이게 실제 4몰 농도, 8몰 농도가 아니라 A와 B의 몰 농도 B가 1대 2다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것 뿐이야. 따라서 우리는 1대 2다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되겠고. 자, 그러면 X를 구해보자. X는 4, 3, 12, 그 다음 8이 16. 12 더하기 16이면 얼마? 28. 근데 28N이다 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따라서 16대 32대 28대 몰수 B로 있다라는 걸 생각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기억은 24N이니까 틀렸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고, 마지막 화학식량 1몰의 질량을 비교해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질량이 나온 건 바로 이 4g이잖아. 따라서 우리는 A가 4몰 농도, B가 8몰 농도다 라고 이렇게 나타냈으면 몰 농도와 부피의 곱이 바로 몰수인데 밀리리터를 썼으니까 400m몰. 400m몰이면 0.4몰이 이렇게 되겠지. 0.4몰이라면 10분의 4몰이잖아. 따라서 10분의 4몰이 4g이면 1몰로 바꿔주려면 4분의 10을 곱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A는 4에다가 4분의 10을 곱하면 화학식량은 10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8몰 농도 200ml면 1600m몰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이때 이 녀석은 1.6몰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1.6몰이면 10분의 16몰이 이렇게 되겠네. 10분의 16몰이 4g이니까 암산이 안 되네요. 4 곱하기 16분의 10. 이 녀석을 1몰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은 이렇게 약분되면서 4분의 10, 2.5가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B의 화학식량은 2.5다. 따라서 A의 화학식량 나누기 B, B분의 A의 화학식량의 B는 B보다 A가 4배가 더 크기 때문에 4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원소 XYZ로 구성된 XY2와 Z2Y2가 이렇게 있는데 임의의 원소 XYZ가 있으면 이 녀석이 실제 누구인지를 찾아내면 되겠지? 자, 일단은 XY2니까 이 녀석을 찾아보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이렇게 있는 상태야. 즉, 전자가 10개가 있는데 이때 플러스 이가 양이온이라는 것은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2개 많다는 뜻이지? 따라서 전자 수보다 양성자 수가 2개 더 많으니까 이 녀석은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고, 자, 역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있는 이온 상태인데 전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하나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양성자 수는 몇 개? 9개다. 즉 원자번호 9번인 녀석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어. 그러면 원자번호 9번이면 플루오린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Z2Y2다 라고 나와 있는데 Y2라면은 플루오린 F2다 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 자,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공유결합하는 것 중에 반띵하면 되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으니까 원자번호 9번. 이 녀석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으니까 원자번호 9번. Y2가 플루오린 2개라면 나머지 녀석은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8개에서 원자번호 8번이 되겠네. 이 녀석도 1개, 2개, 3개, 4개, 5, 6, 7, 8 공유한 것 중에 반띵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역시나 원자번호 8번 산소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Z2Y2는 O2F2다. 따라서 X는 마그네슘이고 Z는 산소, Y가 플루오린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따라서 XY 이온 결정 물질인데 상태 잘 봐야 돼. 액체 상태잖아. 그럼 액체 상태에서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으며, 자, 그 다음 Z2와 Y2의 공유분의 비공유 전자쌍의 B를 찾아야 되는데 Z2라면은 O2가 되겠고 Y2라면은 F2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지 않아도 할 수 있어야 돼. 이 O2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16적 원소니까 공유결합을 2개를 할 거고, 비공유 전자쌍은 산소 원자 하나당 비공유가 2개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에서 4가 되겠네. 그 값은 2가 이렇게 되겠으며, 자, 그 다음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17쪽 원소니까 공유결합을 F2를 형성할 때 하나를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 플로린 원자 하나당 비공유가 3개씩 있으니까 3 곱하기 해서 6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Z2가 Y2의 3배가 아니라 Y2가 Z2의 3배다 라고 해서 틀린 보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X는 아까 마그네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Z는 산소다 라고 했잖아. 금속과 비금속의 이온 결정 물질이네. 그럼 마그네슘은 2족이니까 플러스 2가 양이온이,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따라서 전하량과 개수비는 반비례하는데 전하량이 똑같으니까 1대1이니까 개수비도 1대1로 결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 수소 원자라는 거 중요하지.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 이렇게 있고, 그때 주양자 수는 3 이하이다. 3 이하이면 1s, 2s, 그 다음 2p, 그 다음 3s, 3p 이 정도 있겠네. 물론 3d가 있긴 하지만 3d는 거의 안 나오니까 일단은 배제하고 이렇게 시작해도 되고, 찜찜하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3d가 안 된다라는 걸 알 거야. 자, 일단은 m 플러스 l이 1이 되는 거는 뭐가 있어? 1 빼기 0 있을 거 아니야? 1 빼기 0이면은 1s 오비탈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지? 2 빼기 1이 있잖아. 2 빼기 1 해서 2p 오비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배제한 3 빼기 2로 3d 오비탈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왜 1s와 3d가 안 되는지 보자. s 오비탈이면 ml 값이 무조건 0이잖아. 따라서 1분의 1로 s 오비탈은 이 값이 무조건 1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s 오비탈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자, 2p 오비탈이다라고 한다면 주양자 수 2, 그 다음 주양자 수 역시 2 빼기 1이 이렇게 나와야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이때 이 1이 뭘 의미해? 이 1이 바로 2p 오비탈의 자기 양자수, 즉 얘는 2p 오비탈인데 자기 양자수가 1인 그런 오비탈의 한 칸을 의미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여기야 3D가 왜 안 되냐면 3분의 3, 일단은 분모가 3이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m-l이 2가 나오는 건 뭐가 있지? 2s 오비탈 있죠? 2s 오비탈. 하지만 s 오비탈이라면 이 값이 무조건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너는 s 오비탈이 안 되고, 그러면 m-l이 2가 되는 건 뭐가 있지? 여기에서 3p 오비탈이 이렇게 있겠죠. 3p 오비탈. 그러면 3p 오비탈의 이 n분의 n-ml이 3분의 4가 나오려면 3분의 3 빼기 이게 4가 나오려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따라서 이 녀석은 3p 오비탈 3칸 중에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이다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n-l이 3이 나오려면 어떻게? 4s 오비탈이거나 또는 3s 오비탈 3 빼기 0이거나 4p 오비탈인데 주양자수가 3 이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4p는 안 되는 거야. 따라서 3s 오비탈밖에 안 되겠고, 그러면 s 오비탈이라면 이 값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ml 값이 0이기 때문에 무조건 1밖에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따라서 기억, x는 s 오비탈이기 때문에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 l 플러스 ml, p 오비탈이니까 l 값이 1이고 ml 값이 1이니까 2가 되겠고, 역시 p 오비탈이니까 l 값이 1인데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보기가 되겠으며, 제일 중요한 거 에너지 준이지. 에너지 준이 물어보면 항상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수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 수소라면은 다전자 원자랑 다르게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 준위의 영향을 받잖아. 따라서 1s보다는 2s가 더 크고 2s보다는 2p, 그 다음은 3s보다는 2p보다는 3s, 3p, 3d가 이렇게 된다.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나는 3p고 3s, 다전자 원자라면 이 녀석의 에너지 준위가 크지만 수소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네요. 자, 13번 프로파놀과 관련된 반응 가와 나인데, 이때 기억이 같은 물질이니까 여기서 기억이 어떤 녀석인지 찾아보자. 원자수 일치를 보면 되겠지. 탄소 3개, 탄소 3개 모두 썼으니까 여기엔 탄소가 없을 거고, 수소 8개, 산소 하나 있는데 여기에 수소 6개 썼으니까 남는 게 뭐?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남겠지. 기억 같으니까 여기에 H2O다. 2번 문제에서와 같이 이렇게 3번인가? 어쨌든 여기에 수소와 산소의 원자수가 나와 있으니까
개수를 한번 맞춰보면 여기에 수소가 총 16개가 있는데 수소는 여기밖에 없고 여기에 이미 수소가 8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2만 이렇게 곱해주면 수소가 16개가 되겠고 그 다음 산소는 8개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도 이렇게 산소가 있는데 이쪽에 산소의 개수를 알 수 있네. 2 더하기 9, 2, 18 해서 20개. 근데 여기에 8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탄소수로 맞춰도 되겠네요. 탄소수. 미안. 탄소수. 여기 2, 3은 6이니까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6, 2, 12, 8, 1은 8에서 20개가 이렇게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H2O가 되겠고 A 플러스 B는 8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마지막 보기 가와 나에서 이 프로판올이 1g이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된 CO2와 그 다음 이 C3H6의 몰수, B를 이렇게 묻는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이 1g이 몇 몰인가를 찾아도 되지만 이 1g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같은 질량 또는 같은 양이 반응했을 때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도 된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여기에서 이 녀석이 1몰 반응할 때 이 녀석이 몇 몰? 1몰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가에서 너 1몰 반응한다면 이 녀석이 1몰 이렇게 생성될 거고 같은 양이라고 했으니까 2몰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가 6몰이 만들어진다면 같은 양이 되려면 역시 1몰이면 3몰의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보다 이때 3배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따라서 1g당 같은 질량당 이러면은 우리는 같은 몰수, 같은 물질이니까 같은 몰수일 때 질량을 따져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4번 문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XY3에 대한 자료인데 이때 X는 동위원소 이 녀석이 2종류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Y는 한 종류로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존재 비율을 따지는 건데 Y는 한 종류만 있으니까 얘의 존재 비율은 어차피 약분이 된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A의 질량수를 갖는 X와 A 플러스 1의 질량수를 갖는 녀석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 4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따라서 너는 1대 4의 존재 비율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XY3의 평균 분자량은 67.8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평균 분자량은 평균 원자량을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Y는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X의 평균 원자량만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평균 원자량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수직선의 원리 알고 있지? 내분할 거야. 그래서 A와 A 플러스 2 이렇게 있는데 멀리 있는 게 내 거라고 했죠? 너 A가 1이고 A 플러스 1이 4니까 너한테 멀리 있는 이 녀석이 1대 A 플러스 1이 4가 되는 지점. 해서 이때 이 둘이 만나는 여기에 평균 원자량이 얼마냐? A 플러스 0.8이다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따라서 XY3의 평균 분자량은 이 X의 평균 원자량 더하기 이 Y의 질량수 곱하기 3을 해주면 평균 분자량이 나온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X는 하나니까 A 플러스 0.8 평균 원자량 더하기 Y는 B 하나밖에 없으니까 3B를 이렇게 더해주면 여기다가 적을까? 좀 넓은 데다 적을게요. A 플러스 0.8 플러스 3B를 해주는 게 얼마냐? 67.8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0.8 넘겨버리면 A 플러스 3B는 67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문자 2개고 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A와 B의 관계식 하나만 더 찾아내면 되는데 그때 여기에 나와 있어. 자,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와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인데 이때 A 플러스 1의 X가 포함된 이 녀석의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 수가 이거고 A가 A의 질량수를 갖는 X의 전체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가 이만큼인데 우리는 뭐가 동위 원소야?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게 바로 동위 원소가 되겠지? 따라서 동위 원소끼리는 양성자 수가 같아. 따라서 이 녀석은 7A-2B로 양성자 수는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두 번째, 이 둘의 합이 뭐죠? 이 둘의 합이 바로 질량수의 합이 될 거 아니야. 질량수의 합이라면 A와 3B의 합과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따라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너랑 너의 합은 A 플러스 3B와 같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게 7A-2B고 이게 3.5A이기 때문에 더하면 10.5A. 요거 두 개 더하면 10.5A고 빼기 이 B를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뭐가 나온다?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의 질량수의 합이 나온다. 따라서 A 플러스 3B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넘어가면은 9.5A는 5B가 이렇게 되겠고, 따라서 5로 약분하면 1.9A는 B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문자 두 개씩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A 플러스 얼마니? 5.7A는 67이 되겠고, 그러면 6.7A는 67이 되는 거니까 A는 10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A가 10이면 B는 19다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A와 B의 합은 얼마? 10 플러스 19, 29,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바닥 상태의 원자 XYZ의 원자 반지름과 원자가 전자수분의 홀전자수고 그때 4개의 원소의 후보는 산소, 알루미늄, 인, 황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자, 일단은 산소, 알루미늄, 인, 황을 여기 주기율표 배치해서 보면 산소 아래 황이 있고 그 앞에 인, 그 다음 알루미늄이 이렇게 있겠지?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 아래로 갈수록 증가 해서 원자 반지름의 순서는 알루미늄이 1등, 그 다음 인, 그 다음 황, 그 다음 산소가 꼴등이다라는 걸 하나 찾아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산소, 알루미늄, 인, 황의 원자가 전자수분의 그 다음 뭐니? 홀전자수의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 산소, 알루미늄, 인, 황 이렇게 있네. 자, 바로 할 수 있겠지. 산소는 16조 원소 해서 원자가 전자 6개, 홀전자수는 2개 해서 얼마가 나오냐? 3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알루미늄은 원자가 전자 3개인 13조 원소인데 101 해서 홀전자 하나, 같네? 같은 게 XY가 있고, 자, 그 다음 인을 보면은 15조 원소니까 원자가 전자수 5개, 홀전자수는 15족이니까 3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황은 산소랑 똑같잖아. 16조 원소의 홀전자 2개니까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3개의 원소가 3분의 1인데 그 중에 2개를 골라내야 되는데 그때 얘만 독특하게 5분의 3이잖아. 그 말은 3분의 1보다 5분의 3이 더 큰 값이잖아. 따라서 이 Y축 값이 가장 큰 Z가 인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이 XY가 산소, 알루미늄, 황 중에 이제 어떤 거인지를 봐야 되는데 느낌 오지? 원자 반지름은 XY, Z 중에 인이 제일 커야 돼. 근데 인보다 더 큰 알루미늄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고, 따라서 Y는 두 번째로 원자 반지름이 큰 황, X는 꼴등인 산소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XY, Z는 산소, 황, 인이므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 T도시 수용액 있는데 이때 용질의 종류는 A와 나머지는 B 이렇게 두 종류가 이렇게 있고, 그때 모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같은데 몰농도와 부피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몰농도와 부피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 몰수를 확인할 수 있지? 몰농도와 부피의 곱은 바로 몰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몰수다라고 알아두면 되겠고, 몰수다라고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같은 용액에 B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4몰의 질량이 W면 12몰의 질량은 몰수가 3배 됐으니까 질량도 3배 해서 3W다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고, 이때 너는 6몰의 질량이 W니까 너의 화학식량은 6분의 W다라고 할 수 있겠지? 뭐 6분의 1이다 해도 상관없어. 이 녀석은 4몰의 질량이 W니까 이 녀석은 4분의 W가 화학식량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수로 바꿔주면 더 편하잖아? 최소 공배수인 6과 4의 10은 얼마지? 12를 곱해주면 이 녀석은 2, 이 녀석은 3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용질의 양의 몰수는 6몰, 4몰이니까 가가 나보다 크고, 화학식량은 2, 3이니까 B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은 X는 3W 맞는 보기가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 2, 3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 이때 S오비탈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B가 이렇게 나와 있어. 대신 어떤 게 S오비탈이고 어떤 게 P오비탈인지 모르겠지만
X와 Y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가 같은 녀석이야. 외우고 있으면 좋지? 오마이갓 해서 X와 Y는 산소 또는 마그네슘 중에 하나다. 산소 마그네슘인지 마그네슘 산소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때 이걸 이용해서 찾아내면 되겠지. 그래서 후보로 일단은 산소와 마그네슘을 이렇게 올려두면 되겠고, 그 다음 이 Z는 이때 개수비가 3대2야. S와 P의 개수비가 3대2인지 P와 S의 개수비가 3대2인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녀석을 내가 S오비탈으로 두고 이걸 P오비탈으로 둔다면 3개, 2개는 안 되잖아. 왜? 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려면 S오비탈은 최소한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6개, 2개다, 4개다 라고 이렇게 뻥튀기 해버리면 S오비탈에 6개가 전자가 채워졌다는 것은 3S까지 전자가 채워졌다는 뜻인데, 이 P의 전자가 4개밖에 안 채워졌다는 얘기니까 이게 S고 이게 P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자, 따라서 여기에서 너 3개, 2개는 SP가 아니라 P오비탈, S오비탈의 전자수구나 라고 볼 수 있지. 근데 S오비탈에 2개가 채워졌을 때 P오비탈에 3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2배로 뻥튀기 해서 4개, 6개로 바꿔주면 SN에게 P 6개는 가능하잖아? 그리고 이거 2개 더하면 뭐다? 원자번호 해서 원자번호 10번 네온이 가능하겠고. 자, 그 다음 3배 뻥튀기 하면 6개, 그 다음 3배 뻥튀기 하면 9개. 6개, 9개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 원자번호 15번 인이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 4배 뻥튀기 하면 8, 12. 요것도 가능한데 얘는 칼슘이다, 칼슘. 자, 그래서 2분의 3, 1.5 S와 P의 비율이 2분의 3인 것도 네온, 인, 칼슘 잘 나오니까 외워두면 조금 편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칼슘은 안 된다. 즉 X와 Y는 산소 또는 마그네슘인데 Z는 누구와 누구? 네온 또는 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 그래서 이 4가지의 원소 중에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그 다음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이 6대 8대 9인 걸 찾으시오라고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안 그리고 또는 안 쓰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어려운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산소 같은 경우에는 1S, 2S, 2P, 3S, 3P, 4S 해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전자가 2개 채워진 오비탈 수는 한 칸, 2칸, 3칸 해서 3이 되겠고, 그때 P오비탈에 채워진 전자 수는 하나, 둘, 셋, 4개 해서 3분의 4란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좋아. 마그네슘은 1S, 2S, 2P, 3S, 3P, 4S 해서 마그네슘은 1S 2개, 2S 2개, 2P에 6개, 3S에 2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이잖아. 따라서 전자가 2개 채워진 오비탈은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P오비탈의 전자수는 여기가 P오비탈인데 6개로서 1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상대값이니까 6을 곱해버리면 6을 곱하면 8대 6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값으로 나타내면 6을 곱하면 8대 6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따라서 Y가 8인 산소가 되겠고 X가 마그네슘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Z가 네온과 인 중에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네온 같은 경우에는 1S, 2S, 2P, 3S, 3P, 4S 이렇게 되겠고, 네온이면 2주기까지 이렇게 가득 채워진 녀석이잖아. 따라서 전자가 2개 채워진 오비탈 수는 5개, P오비탈의 전자 수는 6개가 이렇게 되겠네. 6을 곱해봤자 5분의 36으로 정수가 안 떨어져. 근데 인 같은 경우에는 1S, 2S, 2P, 3S, 3P, 4S가 이렇게 되겠고, 자, 인 같은 경우에는 1S 2개, 2S 2개, 2P 6개, 3S 2개, 3P에 3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이 되겠지? 따라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녀석은 6개가 되겠고, P오비탈 전자수는 이쪽에 있는 거니까 9개가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여기에다가 6을 곱하면 얘는 8대 6대 6을 곱하면 9의 비율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Z는 인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기억, 3주기 원소는 마그네슘과 인 2가지가 되겠고, 홀전자수 X는 마그네슘 빵개 그리고 Y는 2개니까 틀렸다. 그 다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Z, 인과 산소를 비교해 주는데 얘는 3주기 원소잖아.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어. 이 녀석은 산소는 어디 있어?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고, 이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다. 안 세도 3주기 원소니까 오비탈 수가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지.
무조건 하면 안 되겠네. 무조건 많다라고 해봅시다. 따라서 Z가 Y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맞지? Z가 Y보다 크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T도시 일기압에서 실린더요. 가와 나의 기체가 들어있는데 가와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밀도가 7분의 6이다. 즉 밀도비가 몇 대 몇이냐면 밀도비가 7대 6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문제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 그때 우리는 보통 단일 기체만 이렇게 있으면 밀도비는 분자량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혼합기체의 경우에는 평균 분자량 또는 그냥 클래식하게 부피분의 질량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냥 W를 1g, 1g 본다면 3부피에 3리터에 2g이 들어있는 거고, 얘는 4리터에 2g 플러스 Ag이 들어있는데, 그때 이 녀석의 밀도비가 7대 6이니까 클래식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3이다 라고 한다면 질량이 2g이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 이 녀석은 부피가 4리터라고 할 때 질량이 2 플러스 Ag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이게 가와 나의 밀도인데 그때 밀도비가 7대 6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반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A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까? 너랑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넘어가면 16은 7 곱해야 돼. 7 이거 7 곱해야 돼. 14 플러스 7A. 선생님은 7 안 곱해가지고 계산 실수했다는 건 비밀이고요. 자 그러면 숫자가 더럽네요. A는 7분의 2W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A 값은 7분의 2W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A 하나 이렇게 구해냈고, 자 그 다음은 가와 나 속에 있는 Y 원자의 양과 X의 원자량, 그 다음 Y의 원자량과 X의 원자량을 찾아야 돼. 한마디로 이 Wg이 몇 몰이고 너 W가 몇 몰인가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뜻이야. 자 근데 너가 몇 몰 있고 너가 몇 몰인지 모르겠는데, 기체 온도 압력이 같은 경우에는 몰수비가 뭐다? 부피비와 같다. 부피비가 몰수비다. 즉 여기에 있는 이 기체의 전체의 몰수와 여기에 있는 전체 기체의 몰수비가 3대 4다라는 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자 따라서 여기에서 이 Wg을 나는 M몰이다 라고 한번 해보고, XY2Wg을 M몰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W가 M몰이면 너는 2W니까 2M몰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W가 M몰이면 7분의 2W면 7분의 2M몰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분수 나오는 거 귀찮으니까 이게 7분의 2M몰을 7을 곱해서 너 7M몰이라고 해보고, 이 녀석을 2M몰이다 라고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좀 더 쉬워.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많이 푸는데 M 플러스 7M이 3이고 2M 플러스 2M이 4다 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소수가 나와서 분수가 나와서 조금 귀찮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비율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M 플러스 7M몰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저기에는 2M 플러스 2M몰이 있어. 요게 몇 대 몇? 3대 4다. 그러면 어떻게 곱해주면 돼? 엇갈려서 곱해주면은 이게 같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정수가 나와서 조금 더 연립방정식보다는 쉽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4N 플러스 28M 은 6N 플러스 6M이 이렇게 되겠고, 넘어가면은 2N, 넘어가면 22M이니까 2N은 22M, 그래서 N은 11M이다. 그러면 우리는 N이 11일 때 M이 1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어차피 비율이니까 N에다가 11 집어넣고 M에다가 1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너는 11몰이고 너는 몇 몰? 7몰이다. 그래서 총 18몰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는 11 곱하면 22몰, 1 곱하면 2몰에서 24몰. 그래서 몰수비가 부피와 같은 3대 4의 몰수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자 그러면 나에 들어있는 X 원자의 양은, 나에 들어있는 X 원자는 22 더하기 2니까 24몰. 가에는 11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지. Y 원자네. 11 더하기 7이 14. 그러면 11 더하기 24니까 14. 11 더하기 14니까 25. 그래서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더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X의 원자량과 Y의 원자량을 찾아내려면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분자량을 찾아내면 되는데 너는 11몰의 질량이 W니까 분자량 얼마? 11분의 1몰? 11분의 1의 분자량을 갖게 되겠고 너는 7몰의 질량이 W니까 너는 7분의 1의 분자량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어쨌든 77을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 녀석의 분자량은 어떻게 돼? 너는 7이고 너는 11이다 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Y 원자 하나 더해질 때 4 더해졌으니까 Y의 원자량은 4. 합쳐서 7이니까 X는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따라서 4분의 3이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만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상태의 원자 A부터 D 4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원자 번호 7번부터 13번 중에 하나고 그 다음 홀전자 수압이 7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원자 번호 7번부터 13번이면 질소,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까지가 이렇게 7번부터 13번이 될 텐데 홀전자수의 합이니까 홀전자수를 알아봐야겠지? 그럼 너는 3개, 2개, 하나, 빵개, 그 다음 1개, 빵개, 1개 이렇게 나타나겠으며 홀전자수가 여기에서 합이 7이 나와야 되는데 홀전자수가 빵인 녀석이 들어가면 나머지 3개를 합쳐봤자 6까지밖에 안 나와. 자, 따라서 홀전자수가 빵인 건 즉 들어가지 않는다. 마그네슘과 네온을 제외해야 되고 홀전자수 합이 7이 나오려면 어떤 조합이냐면 3, 2, 1, 1의 조합이 바로 홀전자수가 합이 7이 되는 조합입니다. 그 말은 홀전자수가 3개, 2개인 원소는 반드시 포함돼야 되며 나머지 3개의 원소 플로린, 나트륨, 알루미늄 중에 2개를 골라내야 A, B, C, D를 모두 골라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그에 대한 힌트로는 원자 번호와 그 다음 제1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가 나와 있는데 원자 번호부터 써보면 알루미늄, 나트륨, 플로린, 산소, 질소 순위 이렇게 되겠네. 한번 써보면 알루미늄,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플로린, 그 다음 누구지? 산소, 그 다음 질소 순위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1이온화 에너지 안 그래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업 해서 쭉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플로린이 1등, 그 다음 질소 2등, 산소 3등, 알루미늄, 그 다음 나트륨 순위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제1이온 에너지는 플로린 1등, 자, 그 다음 누구지? 질소 예외 구간,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알루미늄, 그 다음 나트륨 순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볼만한 게 뭐냐면 바로 이 C가 이렇게 되는 건데 C보다 원자 번호가 큰 게 2개는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에 대한 후보로는 플로린, 질소, 산소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산소와 질소는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플로린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알루미늄, 나트륨이 A, D, C가 되고 나머지 B가 산소 또는 질소 하나밖에 포함을 못해. 따라서 여기 이 C에 해당하는 건 플로린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 녀석이 산소다라고 한다면 산소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B가 곧 질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C가 산소다라고 한다면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가 더 작다라는 요게 나와버리게 돼. 따라서 이 C는 산소가 아니구나 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뭐밖에 안 남아? 질소밖에 안 남게 되겠지, 질소. 그래서 C는 질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질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건 산소, 알루미늄, 나트륨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B가 나트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트륨은 전기 음성도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는 건데 나트륨은 전기 음성도가 꼴등인 녀석이거든. 따라서 나트륨이 만약에 B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나트륨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나트륨이 안 들어간다면 산소, 알루미늄 순서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알루미늄보다 유일하게 전기 음성도가 작은 건 누구밖에 없어? 더 왼쪽 아래에 있는 나트륨밖에 없다 해서 A, B, C, D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보기 보면 A 나트륨과 D 산소는 서로 다른 주기 원소고 제2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 에너지는 1쪽 원소가 제일 크잖아. 그래서 A가 나트륨이고 B가 알루미늄이면 너는 네온과 같이, 너는 마그네슘과 같이 해서 나트륨이 더 큰 게 맞는 보기가 되겠네. 그 다음
등전자 관계에서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C가 질소, B가 알루미늄인데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유액전하가 작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작은 질소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 번호가 더 큰 알루미늄의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 A와 B가 반응하는데 A와 C와 D의 개수는 알려줬지만 B의 개수를 지금 알려주지 않았고 그때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질량 그 다음 특이재료로 전체 기체의 양분의 D의 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 값이 또 상대값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한계 반응물 찾아야겠지. 근데 괜히 이 3분의 10이 거슬려서 W를 3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모두 없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를 10g이라면 너는 6g. 그 다음 너는 15g. 그 다음 너도 15g. 그 다음 너는 12g. 너는 6g. 너는 18g. 너는 21g이다 라고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한계 반응물이 누구인지 찾아내야 되는데 만약에 실험 1에서 이 녀석이 한계 반응물이다. A가 한계 반응물이다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남았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B 10g이 남아야 되는데 그럼 너는 5g 반응한 거죠. 5g. 그럼 몇 대 몇? 3대 1로 반응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도 3대 1보다 이게 더 큰 숫자이기 때문에 요게 한계 반응물이 되고 그러면 3대 1이니까 네가 4g이 이렇게 반응한다 라고 한다면 14g의 B가 남아야 돼. 근데 6g밖에 안 남았잖아. 따라서 A가 한계 반응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다 치워 해서 다시 3을 곱해서 15, 그 다음 12, 그 다음 6 이렇게 나타냈는데 자 그러면 실험 1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B가 한계 반응물이 이렇게 되겠고 그때 A가 10g 남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따라서 15에서 10g 남았으니까 A는 5g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때 질량비가 몇 대면 5대 15, 1대 3이잖아. 그래서 너의 질량비 1대 3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러면 이때 A 1몰의 질량이 1이니까 너는 분자량, 화학식량이 1이고 이 녀석은 B몰의 질량이 3이니까 분자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실험 2에서는 역시 3대 1로 반응해야 되는데 너의 3배가 안 되니까 역시 B가 한계 반응물이 되겠고 A가 6g이 이렇게 남게 되겠지? 왜? 1대 3으로 반응해야 되니까 너는 6g의 A가 이렇게 반응했다. 6몰의 A가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자, 그 다음은 이제 1대 3보다 이 녀석이 더 많으니까 이때는 A가 한계 반응물이고 B가 남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는 여기에서 1대 3이니까 18g이 이렇게 반응하고 그러면 3g의 B가 이렇게 남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g이야. 3g의 B가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전체 기체의 양분의 D의 양의 비율을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데 일단은 요 18에 대한 값이 실제 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전체 기체양은 남아있는 반응물과 생성된 C와 D의 양을 합쳐서 전체 기체의 양인데 A가 6g 남았어. 근데 A의 분자량이 1이라고 했으니까 A가 6몰 남았고 그때 A의 개수가 1인데 몇 배? 6배 반응한 거잖아. B는 얼마나 반응했는지 모르지만 따라서 이 개수에 대해서 모두 6배씩 해서 C가 12몰, D도 12몰 그리고 분자는 D니까 12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분의 12가 이렇게 되겠고 30분의 12면 얼마니? 6, 5, 30, 6, 2, 12 해서 5분의 2라는 값이 바로 실제 값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녀석의 실제 값은 5분의 2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면 몇 배? 45배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면 45분의 1이잖아? 즉 45분의 20이면 9, 5, 45, 9, 4, 5, 4, 20이니까 9분의 4라는 요 실제 값이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이 9분의 4라는 실제 값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남아있는 B 3g의 몰수 플러스 생성된 C와 D의 몰수 값이 바로 전체 기체의 몰수가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이 B 3g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B몰일 때 3g이다 라고 했잖아. 따라서 B몰일 때 3g이니까 이 녀석은 몇 몰이다? B몰이다 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B몰일 때 3g. 따라서 남아있는 B는 B몰이 되겠고, 그때 C와 D가 얼마나 생성됐냐? 역시 한 개 반응물이 A인데 6몰 반응했으니까 개수에 비해서 모두 6배 해서 12C, 12D, 그 다음 12D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풀어보면 요거 이렇게 약분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B 플러스 24는 27 해서 B는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B의 개수가 3이다. 그럼 3몰의 질량이 3이니까 분자량은 A와 같이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 분자량 B가 1대 1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B의 몰수, B의 분자량 알았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녀석 실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자, 실제값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때 남아있는 A가 10g이니까 10몰의 A, 그리고 몇 배? 개수에 비해서 5배씩 반응했으니까 너도 5배에서 10몰의 C, 10몰의 D가 만들어지고 10몰의 D가 분자가 되겠죠. 따라서 30분의 10이니까 3분의 1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실제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X는 3분의 1이 아니라 상대값이잖아. 요렇게 갈 때 몇 배? 45배를 해주면 된다라고 했지? 따라서 3분의 1에다가 45를 곱하면 15다라는 값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 X분의 B 한번 해보도록 하면 X가 얼마였냐면 X가 15, B는 B의 개수로서 3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고, 곱하기 B의 분자량은 1이다 라고 이렇게 간주했었지? 근데 문제는 C의 분자량과 D의 분자량이 합이야. 근데 C와 D의 분자량을 알려면 여기서 같이 이 C의 2몰의 C의 질량과 이 몰의 D의 질량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신 질량 보존에 의해서 반응 전에 4g 반응했으면 반응 후에도 4g이 이렇게 생성된다. 근데 이 4g의 의미는 2몰의 C와 2몰의 D의 합이 4몰인데 우리는 C의 분자량과 D의 분자량은 1몰일 때잖아. 그래서 2몰의 질량의 합이 4면 1몰의 질량의 합은 2다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너는 3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고, 따라서 답은 5분의 2.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